안녕하세요.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부로 승진하라고 해서 대표를 타이틀 달았습니다. 월급은 거의 안 오르는데 책임만 무거워졌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감속기입니다. 감속기. 감속기는 아시는 분은 있으실 텐데 좀 생소한 용어이겠네요. 로봇 있지 않습니까? 그제 유일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갔죠. 삼성에서 2030년까지 전 반도체 공정에 로봇 공정을 도입하겠다고 한경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 유일 로보틱스뿐만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서 올라오는 국내 로봇 회사들 정리를 해볼게요. 유일 로보틱스, 그 다음에 우림 PTS, 세 번째가 SPG, 네 번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섯 번째가 로보티즈, 여섯 번째가 그 유진 로봇. 이 정도가 로봇 테마주가 되겠습니다. 로봇 또는 감속기 테마주인데요. 자, 유일 로보틱스는 뭐 하냐면은 산업용 로봇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사출기 같은 것도 로봇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회사가 지향하는 글로벌 회사는 어디냐면 화낙이라는 일본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FANUC예요. 그 다음에 우린 PTS는 초대형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라서 정밀 감속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 이 주가가 굉장히 최근에 좋습니다. 외국에 이제 비견할 회사는 없고요. SPG는 원래 기어드 모터라고, 그러니까 변속 기능을 갖춘 작은 소형 모터를 아주 다양하게 생산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인데 알게 모르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감속기 시장 진출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감속기 시장을 진출할 뿐만 아니고 기술력으로도 상당히 일본 회사에 올라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향하는 일본 회사가 그 유명한 일본의 HDS, 영어로는 HDS인데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 길죠? 요거하고 나부테스코, 이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SPG의 목표는 이거거든요. 뛰어넘는 거.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있는데 이건 이족 보행을 하는 그런 로봇 회사라서 어떤 거냐면 현대차에서 인수했다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있잖아요. 요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도 감속기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장외에서 어떤 회사가 또 하나 있냐면 민트 로봇이라고 있어요. 이 장외 기업인데 곧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요 두 회사도 지금 뭘 이제 노리고 있냐면 여기 HDS, 나부테스코를 노리고 있죠. 유진 로봇은 뭘 하는 회사냐면 청소기예요. 청소기, 로봇 청소기. 이 회사는 제가 작년에 차트가 너무 좋아서 한번 주목해야 할 차트 이래가지고 추천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가가 거의 많이 올랐죠. 대략 한 6개 정도가 국내 회사거든요. 이 회사의 전망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해외 기업, 특히 일본 회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화낙이라는 회사는 참 대단한 회사인데 세계 이제 산업용 로봇의 20% 정도를 점유하고 있을 겁니다. 명실상부하게 1위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기차 회사에 납품을 많이 해서 실적 매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경기를 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낙이 로봇팔을 만드니까 이 로봇팔의 이 관절 부분, 이 감속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HDS하고 나부테스코입니다. 나부테스코의 감속기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라고 해서 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쓸 법한 로봇에 들어가는 좀 중대형 감속기를 생산해서 화낙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HDS는 아주 작은 정말 미세한 초정밀 감속기, 그게 이제 하모닉 감속기라고 하는데,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의 기술력이 너무 독보적이다 보니까 이 감속기 이름 자체를 하모닉 감속기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대단하죠? 하모닉 감속기. 하모닉 감속기에 대해서는 오늘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의 기계공학의 끝판왕입니다. 이게 감속기가 어떤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고 일단 맞물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탄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인 것처럼.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하모닉 감속기의 작동 원리를 보면 정말 감속기가 움직여요. 살아서, 탄성체라서. 그래서 이 하모닉 감속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HDS입니다. 원래는 1950년에 이 원리가 개발됐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개량하고 기계공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낸 곳은 HDS거든요. 한때 국내 이 대기업들이 이 회사 제품을 오매분만 기다리느라고 생산을 못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의 제품은 독보적입니다. 하모닉 감속기가 화낙에서 채용해서 삼성전자나 TSMC 같이 초고정밀 반도체 회사에 납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부테스코한테 아까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납품받아서 이 로봇팔을 테슬라나 이런 엔드 유저들한테 공급을 하는 거죠. 이런 그 산업망이 다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우량하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으로 많이 딸리는 건 사실이에요. 유일 로보틱스는 삼용 로봇인데 뭐 하나에 도전을 한다는데 그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죠. 두 번째로 이제 우린 PTS는 초대형 감속기도 만들고 여러 일을 합니다. 로봇 회사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냥 그 산업 기자재 회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SPG가 이제 많이 근접을 했는데 그 하모닉 감속기도 만들고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도 만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매출의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는 이 회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연구개발비는 아시아에서 자기가 제일 많이 쓰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사실이고요. HDS하고 나부테스크의 연구개발비하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개발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매출 성과는 전체 매출의 10% 미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족 보행을 하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처럼 아예 완성체된 로봇을 만드는 회사라서 성장성은 있을 테지만 아직까지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글로벌한 유명한 회사와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로보티즈하고 민트 로봇은 오직 감속기만 만드는 회사예요. SPG는 아까 기어드 모터를 만들어서 현금을 창출하고 있다면 로보티즈나 민트 로봇은 감속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 두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치형, 이제 이빨 모양이라고 그러죠. 감속기. 그것도 하나의 톱니니까요. 이빨 모양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인데 내구성이나 이런 거는 그 하모닉 감속기를 능가한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로보티즈 홈페이지에. 그리고 민트 로봇은 본인들이 생산하는 감속기가 새로운 형태라고 해서 엘라 클로이드 제품명이 이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엘라는 일레스틱, 탄성이 있는 여기서 따왔고요. 클로이드는 여기서 사이클로이드에서 뺀 겁니다. 사이클로이드를 빼서 클로이드라고 한 건데 엘라 클로이드라는 감속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제가 보니까 형태는 이 하모닉 감속기를 못 만드니까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형태에서 따왔고요. 거기에다가 하모닉 감속기가 탄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탄성 있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이브리드죠. 이건 고충이 있을 텐데 왜 이 두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이게 HDS가 만드는 하모닉 감속기를 만들려면 초정밀 금속 가공 기술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P5 등급의 항공기용 베어링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P4까지는 생산을 하거든요. P5용은 아직까지 생산이 안 됩니다. 베어링.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몇 미크론 차이가 P4와 P5의 차이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의 가공 기술이 되어야 하모닉 감속기 제작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데 아직 그게 안 되니까 그 엘라 클로이드 같이 이종의 그거를 결합해서 아이디어로 기술적 난점을 돌파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에서 만드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초고정밀 가공 기술이 필요 없으니까 해보는 건데 결국엔 이게 이제 기술적 난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라서 과연 이 회사들이 HDS와 나부테스크를 뚫고 들어갈지 그건 이제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퀘스천 마크다 이렇게 보고요. 유진 로봇은 이제 좀 다르죠. 생활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니까. 그래서 굳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는 SPG하고 우린 PTS, 유진 로봇 정도를 한번 투자해 볼 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린 PTS는 주가도 괜찮고요. SPG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최근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워낙 다방면에 기어드 모터를 생산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돌았으면 20-30% 정도의 성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누진 로봇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많이 뭐 투자를 하기보다는 20-30% 정도를 보고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강 대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무조건 하나를 사고 HDS 사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하나하고 HDS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감속기 회사하고 로봇 제작 회사들은요, 경기 하락에 선행한 특징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HDS의 주가는 작년 1월 달에 이미 고점을 찍고 박살났거든요. 이렇게. 정말 이게 1월이었습니다. 무려 글로벌 주가 정점에 10개월에서 11개월 앞서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거든요. 반등하는 거는 글로벌 저점보다 한 1개월 빨랐고요. 고점은 무려 1년이나 빨랐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감속기야말로 산업의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삼성전자나 TSMC 같은 아주 미묘한 그 투자의 변화를 감속기 회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속기 회사가 먼저 빠지면 시차를 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다. 그런 규칙성이 발견이 되거든요. 지금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반등한다는 게 성립이 되고요. 주기선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한학도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반등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반등 각도가 좀 더딥니다. HDS보다. 그래서 저는 탑티어가 한학이고 두 번째가 HDS라고 봐요. 무조건 이제 일본 회사긴 하지만 제일 지금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증권사에서 일본 주식 사는 데는 몇 군데 안 되는데 그걸 잘 찾아서 사셔야 되고 1번이 한학하고 HDS다. 왜 한학에 제가 첫 번째로 두냐면 삼성전자에서 아마 그 로봇에 투자를 하고 M&A를 하게 되면 제 1순위가 한학입니다. 근데 아마 한학을 절대로 넘기지 않겠죠. 일본 정부나 일본 산업계에서. 한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지산에 회사가 위치해 있고요. 회사의 기밀이 주로 차이니즈 쪽의 해커들한테 탈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안 씁니다. 이메일을 쓰지 않고요. 스마트폰도 사용이 금지라고 합니다. 오직 외부와의 소통은 팩스라고 하거든요. 주문서 넣을 때. 그래서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서 기업의 어떤 IT화 이런 거를 측정했을 때 거의 꼴찌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한학은 정말 대단한 회사인데 이 한학에서 아마 TSMC나 그 테슬라 같은 데 납품을 하고 있어가지고 삼성에서 한학을 인수하라고 했을 때 그 엔드 유저들이 전 세계 글로벌 유저들이 반발하겠죠. 자기네들 목줄을 틀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한학을 인수를 제일 하고 싶은 게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저는 한학을 사야 된다. 두 번째가 HDS다. 세 번째 사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 우린 PTS 이 정도가 될 거고요. 네 번째가 유진로봇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아까 말한 SPG 정도가 될 건데 국내 기업들 세 군데는 제가 봤을 때 플러스 20에서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학과 HDS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감속기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그 전 세계 반도체 경기와 전기차 경기를 앞서서 가늠할 수 있지 않나 한 차원에서 제가 이거 오늘 감속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기계공학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고 이 투자 관점에서 글로벌의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